여러분이 어떤 환영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어리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의식의 특정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의 의식에서 인식 필터를 통해 보면 환영은 여러분에게 진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 환영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것을 진리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의식의 144번째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수준에서는 궁극적인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전생에 여러분이 더 낮은 의식 단계에 있었을 때 어떤 환영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현재 의식 수준에서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 환영은 그때 이후로 계속 여러분의 잠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영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내면의 영체가 허상임을 봅니다. 내면의 영체가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은 역기능적인 패턴인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환영임을 알게 됩니다. 어째서 과거에는 진리처럼 보였던 것을 이제는 환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진리처럼 보였던 것이 진리가 아니라 환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피해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 궁극의 진리라고 귀에 속삭이고 있는 타락한 존재들, 거짓 교사들과 에고를 믿는 일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의식 단계에서 볼 수 있는 표현임을 인식하는 겸손함을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144단계 훨씬 아래에 있으므로 궁극적인 의미에서 진리를 보는 것엔 근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현재 의식 단계의 표현일 뿐 어떤 궁극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여러분의 의식 단계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성, 여러분의 영혼 이동 수단의 개성적인 표현이라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합니다. 육화에 있는 한 여러분은 사실상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진리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영혼 이동 수단을 통해서만 볼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이동 수단의 개성, 즉 여러분이 상승할 때까지 지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옆에 평행으로 가고 있는 것은 144가지 가능성 중 어딘가에 있는 여러분의 의식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143단계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의 인식은 더욱 순수해지지만 그것은 여전히 개별화된 인식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인식할 때 많은 사람이 빠지는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느끼며 그들을 도와주고자 할 때 그들이 어떤 패턴에 갇혀 있는 걸 보면 그들을 돕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은 진리를 그들도 보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료, 상사,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와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그들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그들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 안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화에 있는 동안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또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특정한 패턴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패턴이나 뒤에 있는 환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정확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보는 진리를 보게 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보는 진리는 궁극의 진리가 아니라 개별화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혼 이동수단의 개성과 여러분의 현재 의식 수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개별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상황과 관계를 객관적이거나 명료한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자신의 영혼 이동 수단에 의해 만들어진 지각입니다. 여러분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색안경을 쓴 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인식하는 대로 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 이동 수단의 개성과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높은 의식의 수준에 있을 수도 있고 더 낮은 의식 수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낮은 의식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보는 것을 본다고 그 사람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영혼 이동 수단과 자신의 현재 상황에 기초하여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고의 일반적인 왜곡 중 하나는 모든 것을 볼 때 에고 자신이 개별화된 인식으로서 보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에고는 자신의 개별적 인식을 모든 사람이 진리로 받아들이게 해서 그것을 보편적인 진리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내 은거처의 5번째 단계로 올 때 보고 의문을 가지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육화에 있는 동안
보는 것은 항상 개별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돕고자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이 육화에 있는 동안 보는 것 또한 항상 개별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보는 방식으로 본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개성에 기반을 두고 더 명료하게 인식함으로써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보다 명료한 인식을 얻음으로써 올라가지만 여러분의 영혼 이동 수단은 여전히 여러분의 I am 현존의 개성에 기반을 둡니다. 여러분의 I am 현존 역시 이 세상에 대해 개별화된 인식을 한다는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의식에 도달할 때까지 개별적인 인식을 합니다. 그마저 넘어서 여러분은 개별화된 창조주가 됩니다. 여러분이 육화 중인 동안 그리고 상승하지 않았던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원적인 인식을 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개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파와 오메가에게 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은 개성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개성을 더욱더 높은 단계로 들어올립니다. 나는 선형적이고 분석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 수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파트너들은 결코 어떤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은거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의 영혼 이동 수단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여러분의 시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하는 자아는 영혼 이동 수단의 인식 필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더 높은 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I am 현존에서 떨어져서 세상을 보면 여러분은 영혼 이동 수단의 인식 필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절대 결코 여러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애정 관계에서 가장 흔한 갈등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파트너가 자신과 너무 비슷해서 자신이 파트너에게 끌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영향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파트너에게 이끌린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파트너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줄까요? 여러분의 파트너가 보는 방식대로 보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파트너에게 반응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들의 해결되지 않은 심리를 발견하기 위해 파트너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살펴봐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상적인 관계라면 여러분과 배우자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장을 안겨주진 않습니다. 내가 힐라리온과 함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그가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상승 마스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른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더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힐라리온이 상황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 때 그것은 내 자아감을 확장합니다. 그의 자아감은 내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경험함으로써 확장됩니다. 이것이 지구상의 애정 관계에서 가져야 하는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려면 똑같은 방식으로 봐야 한다는 역기능적인 신념으로 프로그램 되었다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려면 여러분의 인식이 개별화된 인식임을 알고 자신의 파트너가 여러분의 인식을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자신의 개별적인 비전을 확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개별화된 존재가 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한 파트너가 이것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내 방식대로 보도록 계속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조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관계에서 이러한 역기능적 패턴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은거처에서 여러분이 관점이나 의견의 차이가 있는 특정한 상황에 놓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여러분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시각적인 영상을 화면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어떻게 채색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충 비유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는 화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에게 색안경을 쓰게 합니다. 여러분은 안경을 쓰지 않고 풍경을 봤고 또 안경을 쓰고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것이 자신의 개별적인 인식에 의해 어떻게 채색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안경, 말하자면 여러분의 파트너가 쓰고 있는 안경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이제 여러분은 같은 풍경이 여러분의 파트너에겐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풍경을 순수하게 보지 못하도록 안경이 풍경의 특정한 측면을 어떻게 걸러내는지를 여러분은 봅니다. 안경은 또한 특정한 측면들을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더 중요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인식은 무엇을 걸러내고 무엇을 강조하는지 이를 그래픽 도면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어떤 채색도 없이 파트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도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인식 도표를 보여줍니다. 무엇이 걸러졌고 무엇이 강조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 파트너의 인식 도표를 보여줍니다. 무엇이 걸러졌고 무엇이 강조되었는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인식 필터가 강조하는 요소가 파트너의 인식 필터에 의해 완전히 차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의 파트너는 아예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우 자주 경험했듯이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영어, 불어 또는 라틴어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알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실로 내면화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파트너와의 소통을 어떻게 개선할지 깨어있는 의식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트너가 여러분이 보는 방식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역기능적 믿음을 극복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파트너가 여러분의 방식대로 볼 수 있다면 더 유익하다는 역기능적 믿음을 넘어서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파트너는 언제나 자신의 인식 필터를 통해 보게 되며 그것은 언제나 개인적이기 때문에 파트너가 여러분이 보는 방식으로 보게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보도록 파트너를 강요하는 파워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여러분은 힘을 사용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들 간의 수많은 대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한 파트너가 화를 내고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대로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비난이나 죄책감 또는 다른 어떤 두려움에 바탕을 둔 감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식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이 좋은 소통으로 이어질까요? 명백히 그렇지 않은데도 왜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자신의 방식대로 보기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그 또는 그녀의 방식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무엇을 느끼는지 파트너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파트너가 상황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 명확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그다지 명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파트너가 명료해지도록 도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보는 방식대로 보도록 강요하려 해서는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파트너가 보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또는 그녀의 개별화된 인식에 근거해서 보다 명확하게 보도록 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의 소통에서 더욱 심층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자주 소통을 가로막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조화는 동일함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144단계보다 훨씬 아래인 이 수준에서는 여러분은 에고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에고는 언제나 차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의 측면은 조화로운 관계이고 어떻게의 측면은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파트너를 자신처럼 만들고 자신과 같은 파트너를 찾거나 자신이 보는 방식대로 파트너도 보게 함으로써 동일함을 통해서만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본다면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은 전혀 성장이 없는 죽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여러분이 물질 세계에 에덴의 특성인 어떤 영구적인 상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는 더 심오한 실제는 물질 세계는 언제나 변환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것은 타당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변환을 받아들이세요. 변화를 포용하세요. 생명의 강과 함께 흘러가세요. 지구상의 어느 것도 특정한 상태로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생명의 강과 함께 흘러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구하세요. 항상 조화로워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해서 소통하고자 하면 여러분은 파트너가 여러분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게 하려고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니면 인간의 소통에 흔히 존재하는 또 다른 패턴, 즉 파트너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패턴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의사소통에서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다른 인간들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을 거의 가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매우 널리 퍼져 있는 상태이며 대부분의 학생은 다른 인간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비전이나 신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것이 완전히 무결하다고 말하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이것을 공격하며 매우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그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나 형제 자매, 교사,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이러한 일을 몇 번이고 경험하게 되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말하기 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늘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다른 목표를 하나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귀고 있다면
조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걸 목표로 삼지 마세요. 두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여러분 각자 에고를 통해 상대에게 반응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도록 서로를 돕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주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서로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이에 대해서 서로 자신들의 반응에 기초해서 또 마음껏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반응을 일으키는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에 기반을 둔 태도로 반응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무슨 말을 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 느끼지만 화내면서 반응을 표현하는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제 내 배우자에게 내 반응을 설명해 주겠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에서 빠져나오는 것 또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설명해 줄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소통에서 어떤 긴장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여러분은 자신의 반응을 억눌러야 한다면 그것은 건전한 패턴이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자신의 반응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반응을 살펴보고 그 반응을 극복하도록 도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조화로운 관계를 꿈꾸겠지만 그것은 소통을 억눌러선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만약 두 파트너 또는 파트너 중 한 사람이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를 수 있다면 사실상 계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긴장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조화를 앗아가는 것이 긴장감 아닌가요? 동일함을 통해서는 조화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긴장감 없이 차이점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자유로운 소통의 흐름을 통해 조화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내 은거처의 5번째 단계에서 바로 이것을 배우도록 도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같은 단계에 있진 않겠지만 이런 생각에 열려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으려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알겠습니까? 관계에서 어떤 것도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파트너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하지 말고 자신에게 힘쓰세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힘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젠가 물질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든 특정한 상황과 흐름에 얽매인 자신을 그저 놓아버리고 흘러갈 수 있을 때까지 더욱더 생명의 강의 흐름에 깊이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은 그 어떤 특별한 관계보다 여러분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모두 영적인 여정에 있다면 그들은 서로를 위해 이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옳거나 조화로운 관계라고 여기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파트너가 자신의 신성한 계획의 중요한 측면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신성한 계획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어떻게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둘 다 신성한 계획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조화롭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가운데에 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확장하고 자신의 비전이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더욱 자유롭게 흘러가고 다른 사람도 더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삶이 여러분에게 혹은 더 정확히 여러분의 에고와 이원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식에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여러분이 생명에 봉사하기 시작하는 토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과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쁨에 대해 숙고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나는 베네치아의 폴입니다.